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신경 쓰고 이더리움을 신경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 뭐 그렇게 수급이 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수급이 없더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비트코인은 대체 어디쯤에 갔을 때, 어디가 뚫렸을 때 돈이 들어올까?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가격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돼요. 자, 근데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시도를 했거든요. 저번 주에 선 근처까지 갖다 밀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 정도 남았어요. 3% 올라가면은 뚫리는 게 아니고 저 선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가 조금 더 넘어야 뭐 3.3%, 3.5%가 돼야지 돌파 확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중 저항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파가 실패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세 번째, 돌파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중 저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무슨 자리냐면, 저의 기준인데, 단 한 번도 이중 저항을 뚫고 간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조정받으면서 조정 때문에 오름폭이 더 생겨서 지금까지 열심히 올라와 줬는데, 이중 저항을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결국 저항이잖아요. 꼭대기잖아요. 돌파 직전이니까. 그럼 돌파 실패가 된다면 적게는 1억 4천에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돌파가 확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뚫리잖아요. 뚫렸을 때 신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높게 사는 거 아니냐, 무섭다. 지금도 높은데. 자, 근데 아까 이제 무슨 얘기했죠? 이중 저항 자리가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뚫리게 되면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은 안 되지. 안 뚫렸잖아요. 뚫릴 것 같은 데는 그건 같은 데인 거고, 진짜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 전에 뭐 8천만 원 막 가격이 7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그때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고, 비트를 단기 매매하거나 막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번하고 3번보다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중 저항, 대체 뭐가 돌파가 안 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 자리예요. 뭐냐면은 고점을 맞고 다 떨어졌죠. 근데 이상하죠?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잘 갔고 잘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왜 돌파가 아니라고 하냐면 이 구간이 뚫렸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돌파가 확정이 되면서 그냥 날아갔어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돌파가 확정되면서 날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그동안 다 실패했어요. 근데 상승이 왜 나왔냐면 상단에 맞고 나서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등이 나온 거지, 이 시기 때 돌파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모든 시점에 지금 저항 맞고 그냥 밀리고, 또 조정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올라가서 이 구간으로만 따지면 뚫리기는 했지만 이 시점과 이 시점을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중저항이라는 거는 역대 비트코인 흐름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구간인데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조정받고 저항받으면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또 고점 만들고 밀렸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터지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진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비트코인이 터지고 약조정받고 다시 터지고 약조정받고 다시 터지는 이런 시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동향에 있어서 이번에 세 번째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돌파가 실패가 된다면 현재 XRP를 포함해서 웬만한 대형 코인들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가 확정돼서 끝나면 그동안에 못 갔던 XRP들, 그 다음에 뭐 솔라나 아니면은 에이다, 헤데라 이렇게 무거운 코인들이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결과적인 거는 1억 6,750만 원, 좀 넉넉히 잡아서 1억 6천 한 800만 원이
종가상 성립이 돼야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강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벤트 거리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 포인트 자리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2015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잖아요.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이중 저항 돌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내용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하나 더 볼게요. 예시로 XRP를 하나 볼게요. 자,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고점과 저번 주 고점으로 봤을 때 5,000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넉넉히 잡아서 5,000원이 뚫리면 종가상 장중은 의미 없습니다. 장중에는 5,000원이 뚫렸다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뚫리면 비트코인도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넘어갔다는 거는 비트도 뚫려요. 그러면 XRP도 어떻게? 여기서 수급이 왕창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따라서. 그럼 만약에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보면은 돌파 실패가 되었을 때는 다시 반대로 3,000원 중반이나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항상 이제 20년도하고 21년도도 그랬는데 종가 확인은 필수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감정 상태로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종가 확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려면 찍는 거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되긴 했는데 장중은 돌파돼서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이나 뭐 XRP나 똑같이 근데 종가로 보니까 다 밀려서 끝났어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서 이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대형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돌파 여부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 앞자리가 넘어선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즉 작년 24년도 연말과 같은 시세가 나온다든지 여기 이쪽 구간의 시세가 나온다든지 이만큼의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메이저나 대형 코인들, 대장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고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뭘로 보자 그랬죠?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비트하고 대형 코인들, 대형 알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고점이고 돌파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돌파 확정이 안 났으니까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맞고 밀리면은 2번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트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여유가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뭐 맞고 한 4, 5% 빠진다 그래도 여유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쪽이거든요. 1번 쪽.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2번이 아니고 1번 쪽입니다. 1번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트가 또 한 번에 박스권을 그려 가줄 건지 아니면은 상단 돌파를 해줄 건지에 대한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 상태로 보자 그러면 해외도 똑같습니다. 국내 해외 다를 거 없어요. 어차피 거래도 안 들어왔고요. 해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기 라인은 조금 더 올라가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중 돌파가 없습니다. 해외도. 그러면 돌파가 실패되면 다시 이쪽 봐야 돼요. 적게 빠지면 여기고, 그죠? 뚫려버리면 전체 박스권에 대한 돌파이기 때문에 아마 2억이 넘어가거나 적게는 1억 8천에서 많게는 2억 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기존보다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런 기간을 거치잖아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또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기존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이건 모든 게 그래요. 조금씩 변동이 돼요. 변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가격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파 확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줄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은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